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드림마당의 앞부분 소개를 맡게 된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최근 오징어 게임 같은 한류 콘텐츠가 대형 OTT로 없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와 관련이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건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더 나은 제작 환경과 동시에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스튜디오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드림마당의 모습입니다. A동, B동으로 나눠져 우측의 큰 건물인 A동엔 1층에 2개, 2층에 2개, 총 4개의 촬영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고 B동은 관광객 체험관과 CG 스튜디오로 구성된 4층 건물입니다. 저희는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콘텐츠를 가진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치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고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인 송도국제도시를 저희 사이트로 정했습니다. 관광객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아직 개발 중인 송도의 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8번지로 서해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 시 방수 작업에 유의해야 하고 콘크리트 작업 시 염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장점으로는 근거리에 콘크리트 공장이 있고 인천항 등 교통적 이점으로 자재 수급이 쉬우며 주변에 민간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4,810제곱미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WDS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단계를 거쳐 설계 단계 시 촬영 소품과 각종 촬영 장비 하중을 견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메리트인 공사 현장에 맞춰 시트 파일 공법을 채택해야 했고 염해에 유의하여 시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펄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펄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 단계의 특징은 공통된 지하 1층 시공 후 인원 배분을 통한 A동과 B동 동시 착공, 동시 마감을 통해 공기 단축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감 공사와 각종 설비 공사 후 각 스튜디오별로 조명과 방음 공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이어서 저희 스튜디오 드림마당을 설명하게 될 양진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맡은 부분의 바 차트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건축물은 연결된 지하 1층을 먼저 시공한 뒤에 A동과 B동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규모 대비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으나 아래 리소스 활용을 보시게 된다면 골조공사 부분에서 적게는 2배, 평균적으로는 3배 정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값들 때문에 저희는 RBF 값이 적정값에서 한참 벗어난 34.62%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리소스 레벨링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리소스 레벨링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골조공사 부분의 자원의 재분배를 주안점으로 두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골조공사의 순서와 시기를 살짝 바꾸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달 정도의 공기가 늘어나긴 했지만 앞선 바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리소스가 아주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래싱입니다. 저희가 항상 예측되는 대로 리스크가 생기고 원하는 대로 공사가 완공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긴급하게 공기를 단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래싱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공기 단축을 위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이렇게 자원 활용이 좀 낮았던 부분들을 좀 더 공사 그런 것을 가속화하기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더 골조공사 부분의 일정을 앞당기거나 마감공사와 설비공사에 추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일정을 더욱 앞당겼고 저희 스튜디오의 핵심인 스튜디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원과 승정공 그리고 추가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실별로 공사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RBF 값은 42.68%라는 좀 저조한 값이 나왔으나 공기는 기존보다 4달 반 정도를 더욱 당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건축물은
A동과 B동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A동과 B동의 동선의 혼란을 겪어서 공기가 지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건축물은 기온이 낮은 계절에 시작되고 기온이 낮은 계절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한 낮은 기온에 대한 장비의 동파도 우려되었고요. 또한 부지의 특성상 해풍으로 인해서 자재와 장비가 염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작업자들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한 공기 지원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첫 번째, 동선 숙지 교육을 하고 이정표 가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 설비들의 추가적인 부동액을 더 배치하기로 했고 가설물 보양 작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염해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장비 추가 코팅 처리하고 관리를 하기로 했으며 자율 방역 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상비약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했던 혹은 예측하지 못했던 딜레이 팩터스에 의해서 저희가 약 45일간의 공기 지연을 겪을 뻔했지만 말씀드린 대비책들 그리고 신기술 도입, 골조기 마감공사의 로봇스팟 도입 혹은 더욱더 숙련된 숙련공들의 도입으로 저희는 이러한 대비책으로 공기 지연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저희는 WBS와 적절한 펄트 그리고 신기술 공법 도입,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었으며 레벨링을 통해서 자원의 재분배를 극대화했습니다. 저희의 건축물은 인천국제공항에 근접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새로운 국제적인 관광 명소 그리고 국내 작가들에게는 신선하고 새로운 종류의 한류의 흐름 그러한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물인 스튜디오 드림마당 인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